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파면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에게 길이길이 수치가 될 그럴 전망입니다. 유영익 위원장은 아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을 멘탈한 데 대해서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한국에 데려와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게 했지만 언어 장애가 있어서 미국에 다시 가서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취직도 안 되고 적응도 못했다. 한국에서 정착 못하겠으니까 병역 멘탈한 거다. 아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전혀 거짓말이었어요. 이 아들 미국에서 MBA 나온 수재입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에 아주 능통해요. 주변에서도 한국말, 미국말 아주 유창하게 잘 쓴다고 합니다. 무슨 언어 장애예요. 한국에서는 방송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미국 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 미국 사무소에 취직해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장 하는 사람이 아들을 미국 보내가지고 미국 국적 취득하기 위해서 병역 멘탈시키고, 그리고 또 미국인이 한국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미국 사무소에 근무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이런 거짓말쟁이가 국사편찬위원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수치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인간이 한국 논단에 게재한 이승만 빨아주는 논문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국민은 짐승처럼 저열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 국민은 비도덕적이다. 이따위 글을 쓴 놈이 바로 국사편찬위원장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당장 파면해야 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 수사를 하니까 최동욱을 쫓아냈습니다. 최동욱은 쫓아냈는데 수사팀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총장이 임명돼야 뭐 수사팀을 쫓아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인사 불이익을 줘가지고. 그 수사팀 최동욱은 같지만 제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김기춘, 이번에는 뭘로 또 윤석열 등 수사팀을 갖다 쫓아낼 거야? 한번 해보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뿐입니까? 국정원 제3차장 이종명, 지금은 전직입니다마는 군 출신입니다. 이종명을 연결고리로 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합동으로 댓글 공작을 진행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판국에 지금 국방부에서는 자체 감찰 운운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의 만평에 보니까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있는 댓글 공작 팀들이 감찰을 하러 온 군인에게 대가리 꼬라박아 하면서 낄낄거리고 있는 만평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의 자체 감찰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군의 댓글 의혹 규명은 셀프 조사에 맡길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이 오늘 사설로 셀프 조사 운운을 하고 있는 국방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에서 정치 댓글 작업을 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측과 공조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들이 국정원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글 수십 건을 리트윗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이버사령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물론 국정원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로 미뤄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작업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첫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의 정치 중립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치 관여죄는 군 형법상 2년 이하 금고에 처해지는 범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부 지시 없이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댓글을 올릴 사람이 있겠는가? 둘째,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시기가 겹치고 사이버사령부 일부 사업비가 국정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령부 차원에서 국정원과 공조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들이다. 셋째, 댓글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 사령관을 맡았던 연재욱 씨의 행보다. 그는 이른바 임기제 진급을 통해 장군이 됐지만 옷을 벗기는커녕 승승장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하고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임명됐다. 보훈 인사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네, 임기제 진급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령을 스타, 완스타로 진급을 시키면서 대신 임기 1년 혹은 2년만 하고 오퍼스라는 그런 게 임기제 진급입니다. 연재욱도 사이버사령관에 보임되면서 사이버사령관은 준장급입니다. 완스타입니다. 임기제 진급을 시켰습니다. 1년 지났으면 옷 벗고 나가야죠. 거꾸로 승진했습니다. 소장으로. 승승장구한 거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댓글 대자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댓글 공작한 그 대가로 보훈 인사가 있냐. 이런 의혹이 들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국방부는 어제 자체 조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해당 군인, 군무원들이 글을 올린 것 자체는 시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부 글이 삭제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컴퓨터 복원 작업을 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 자체 조사로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예컨대 국정원 댓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를 국정원 자체 조사에 맡겼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겠는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체 감찰을 한다는 게. 물론 자체 감찰로 끝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 공작은요. 일반인들의 댓글 공작도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정원과 그리고 군사령부, 군 사이버사령부 어느 곳보다도 정치적인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할 그럴 기관에서 문재인을 떨어뜨리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박근혜가 당선됐건 안 됐건 간에
이것이야말로 용납하기 어려운 국기문란의 큰 범죄고 심지어 군사령부에 대해서는 군의 정치 개입이라고까지 비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군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의혹 규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군이 조사할 부분은 조사하되 국정조사든 특별검사 수사든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군인을 걸러내는 것만이 국토 방위에 전념하는 대다수 장병들의 노고에 갑하는 길이다. 새누리당도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으로 파문 확산을 막는 데만 급급할 때가 아니다. 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한국 민주주의는 모욕당하고 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 국정원 요원들이 올린 혹은 국정원 요원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트위터를 조직적으로 사이버사 사령부의 댓글 요원들이 리트윗 재전송을 했습니다. 수법도 비슷하고 만들어진 경위도 비슷해요. 누가 봐도 보이지 않는 손, 여기 현재로서는 이종명입니다. 국정원 3차장. 그리고 자기가 군대 근무할 때 인연을 같이 근무했던 사이버사 사령부하고 짝짝꿍이 돼서 민간한 국정원이 군은 사이버 사령부가 업무 분담을 해서 문재인을 낙선시키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정치 개입을 했다는 거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이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은 처벌을 하려면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하라는 겁니다. 이런 중체된 사안을 자체 감찰로 끝낸다고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플라워의 똑바로 살아라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아침에 녹음을 했던 이유는요. 어제 낮 11시부터 철도 노조에 가서 정치 토크 녹음을 했습니다. 물론 1시간 분량으로 줄여서 다음 주 화요일 정치 토크 시간에 일부 방송하고 나머지는 생방으로 진행할 겁니다만은 거기서 정치 토크 녹음이 끝난 뒤 현장에서만 1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또 더 많은 조합원들을 가입할 것 같다고 현장에서 전해왔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는 그런 방송들도 앞으로 많이 늘어갈 생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독려 드리면서 노래 나갑니다. 네. 어제 제가 녹음 방송하는 바람에 남편 몰래 가입하신 분, 소개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감자 서호연님 퀴즈 풀고 상품 타서 정자하셨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조합은 딱 한 번 가입해 주셨네요. 예. 경북 구미시 옥성면 옥간리의 돌미소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유행이기 아침부터 사람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는데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 아니다. 친일파들. 이 박근혜가 임명하는 사람들은 왜 다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우편향 역사관. 우편향 역사관이라면 되게 친일파입니다. 왜 우편향이냐. 진짜 대한민국 우파들 쪽팔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파면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인데 친일파들이 우파가 되느냐고. 우파 쪽팔릴 줄 알아라 정말. 그 우편향 역사관으로 내정 당시부터 논란을 불렀던 이배용이라고 있습니다. 이배용. 유행이 못지않은 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신임 한국중앙연구원장이 지난 8일 취임식을 하는데 무려 1,500만 원을 썼답니다. 도대체 아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런 산하기관 취임식 비용으로선 최고가를 기록했답니다. 2등도 한 500~600만 원밖에 안 들었대요. 심지어는 임성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취임식 때는 꽃다발 비용으로 딱 6만 원 들었답니다. 이런 인간들이 우편향, 우파, 자칭 보수를 칭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자칭 우파 보수들. 쪽팔려가지고 말이야. 수준 이하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줄이라고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심정이 절로 듭니다. 한겨레신문은 오늘 사설에서 또 안보 타령으로 군 정치 개입을 덮으려느냐 질타하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변호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7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회의에서 유기준, 한기호 최고위원 등은 군의 비밀 조직과 조직원의 비공개 활동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통탄. 군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고 있다면 개인의 잘못일 뿐. 민주당의 공세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 따위의 주장을 앞다퉈 내놓았다.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우선 군의 불법 행위 의혹에 국가안보니 비밀보호니 하는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사이버 사령부는 아무리 나쁜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비밀 조직이니까 털끝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이 조직이 안보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정치 개입에 골몰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댓글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안보를 앞세워 군의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행위다. 정말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유기준이 창피합니다. 아까 유영이 얘기하고 이배용 못지않은 자예요. 아니 야당이 공격을 하면 북한을 도와준다는 이딴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가지고 박근혜 당선 공작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자가 내뱉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군이 비밀 조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뭐 방금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말은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억지로나마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야당의 공격을 북한을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내뱉는 것은 그러면은 야당은 그러면 북한 정당이야? 야당 뽑은 48%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48%는 그러면 전부 다 영광 빨갱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국정원, 원성훈 같은 괴물 그리고 댓글 공작 팀과 같은 괴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들 그대로 두면요. 다음에 또 할 놈들입니다. 댓글 사건에 군의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고 단정짓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조직적 차원의 일이었는지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였는지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다. 조사를 벌이기도 전에 제멋대로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다. 더욱이 최근 드러나는 정황은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달기 작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점 등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니 뭐 석연치 않은 구석 정도가 아니라 국정원 댓글 공작팀과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팀이 공조했다는 그런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다만 국정원도 워낙 큼큼한 곳이고 군 사이버 사령부는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큼큼한 곳이 되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얘기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떳떳하다면은 왜 조사를 갖다 외부에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답 나오는 건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떳떳하고 개인의 일탈 행위라면 조사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군의 비밀이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 핑계대면서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숨기려고 하는 수작 아닙니까? 아니 누가 봐도 그거는 다 그렇게 믿어요. 유기준 씨. 당신이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새누리당을 쪽팔리고 창피하고 모욕적으로 만드는 일이요. 새누리당이 고민해야 할 것은 군의 정치 개입 의혹을 덮는 일이 아니라 효과적인 진상규명 방안을 찾는 일이다. 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조사 지시에도 군의 합동조사가 미적거리고 있고 그 사이 문제의 댓글들이 삭제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자체 조사가 이뤄져도 기껏해야 몇몇 사람의 개인적 잘못으로 결론 지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혹을 남겨놓은 채 가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큰 짐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을
남겨놓고 가는 것은 국정원에 큰 짐이 되는 거죠. 물론 태생 자체가 이제 정통성을 운이하기에 이미 늦은 감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의문점을 계속 두면은 하야해야 될지도 몰라요. 국민들이 바본 줄 아십니까? 아까 유형이 또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거짓 해명이 더 국민들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털어놓으세요.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발목 잡기, 물타기, 목리 부리기 등 갖가지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했습니다. 정말 이런 추한 모습에도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쪽팔리는 나라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피해요 진짜.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새누리당도 잘못한 게 있으면은 비판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추태들은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믿고 뽑은 대의제 국가의 국회의원이냐 의심이 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군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말 볼썽사납고요. 쪽팔리고 창피합니다. 군의 정치 개입을 건절하는 일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라고 한겨레 신문은 맺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은 이 인간들이 맹성할 인간들이면 이렇게 했겠냐고요. 정말 국민들에게 두들기 맞고 크게 피를 봐야 정말로 반성의 반자라도 반성하는 흉내라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오죠. 럼블피쉬의 이제 그만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국정원 계획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진영이 공조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정권, 박근혜 정권 당선될 때는 4대 부정, 국정원과 경찰, 국가보훈처, 군사이버사령부 4대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마는 이 인간들이 5년 10년 집권하겠다면서 내세우고 있는 전략은 이른바 진보 죽이기로 요약됩니다. 통합진보당의 내란 음모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석기 의원 사고방식 우리 일반의 상식으로는 문제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란 음모의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뭐 통합진보당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무죄가 되면은 전부 다 무죄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거 그 모양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내란 음모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더 큰 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야권 공조에 통합진보당이 빠져 있는지는 스스로도 반성해야 됩니다. 여하튼 통합진보당 빼고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캠프, 안철수 진영 그리고 민주당이 국정원 법을 국정원 계획법을 공조하겠다는 거 이걸 새누리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야권 공조를. 그래서 야권 공조를 깨기 위해서 진보를 빨갱이로 더 씌워서 공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보 빨갱이 공세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종북으로 몰아치우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이 무슨 종북은 얼어 죽을 종북입니까? 보수로 따지면 새누리당 못지않은 보수들이지. 여하튼 야권 공조 해야 됩니다. 통합진보당은 빼더라도 나머지라도 공조를 해서 지방선거에서 붙어야만이 새누리당의 독주와 그리고 박근혜의 전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될 것입니다만은 우리 여기에 기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경향신문 최태욱 교수인가요?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고대하며 예. 저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유사한 내용이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관한 지난 칼럼이 나간 후 중요한 코멘트와 질문을 여럿 받았다. 그중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된 질문은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한국을 다당제의 연립정부형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질문의 핵심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물론 안철수 세력은 내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을 거쳐 유력한 신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3정당은 오래지 않아 사라지고 도로 양당제로 갈 공산이 크다. 소선구 1위 대표제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결국 비례대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신생 중도 보수 정당도 지지율에 비례하는 자기 몫을 확실히 챙겨 그 좌우편의 기성 정당들과 함께 유력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지켜갈 수 있다. 연정형 권력구조의 확립은 다당제가 그렇게 제도화된 이후에 기대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안철수 신당이 과연 어떻게 비례대표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로 좁혀진다. 네. 결국은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그리고 절대 과반은커녕 상대적 과반으로 인한 당선, 그것은 다수의 말하자면 기권이나 혹은 반대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소선구구제의 단점인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제3당이 경쟁한다고 칩시다. 새누리당은 40%를 얻고 민주당은 30%를 얻고 제3당은 20%를 얻었다면 사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정당의 지지도는 50에 이릅니다. 하지만 40을 먹은 새누리당이 당선됩니다. 왜? 1등이 다 먹는 독식구조니까. 이건 결국은 영남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역시 서로 갈라먹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양당제 고착입니다. 소선구구제는. 따라서 소선구구제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독일식은 전국이 다 비례대표입니다. 득표율에 따라서 의원수를 나누는 제도예요. 물론 딱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더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핵심 개념은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도입하려면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례대표 숫자 얼마 안 됩니다. 최소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만 늘려보세요. 그러면은 양당제가 아무리 고착된다 손 치더라도 제3당, 제4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최태욱 교수는 과연 안철수 신당이 비례대표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선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답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례대표제 개혁은 안철수 신당 홀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 것이다. 그 신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어 모든 역량을 비례대표제 강화 작업에만 집중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선 현 선거제도의 수혜자들인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넘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차기 대통령 후보와의 공조체계 구축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회의 반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국민이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강고히 형성될 경우 국회도 이를 막아설 순 없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개혁 열망을 불어넣어주고 그 열망을 동원하고 조직함으로써 그 힘으로 개혁을 완수해내는 소위 정치 기업가의 역할을 맡을 최적임자는 바로 국민의 신망과 관심을 받는 유력 대선주자다. 그와 안철수 신당이 뜻과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한다면 개혁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소선구구제의 수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즉 영남에서는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에요.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입니다. 수도권에서마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야만이 최소한 기본표를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의원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내린다는 것은요, 지역구 숫자가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이 국회의원 30명을 뽑았다면
전체를 모아가지고 한 명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명 어디로 갑니까? 짐 싸고 집에 가서 애 봐야 됩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사람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결국은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신당의 힘을 합쳐야만이 비례대표제 개혁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사안별로 야권 공조를 해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가 안철수 본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정치 기업가로서의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없다. 정치 기업가의 최우선 자질은 국민들로 하여금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여 개혁 여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노력이다. 그런데 20대 80 혹은 1대 99로 요약되는 작금의 사회 경제 상황은 유력 대선 주자 누구나가 의지만 있다면 그 능력은 비교적 쉽게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가 할 일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것이다. 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정치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된다. 87년 체제의 성립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뤄졌으나 경제 민주화 및 복지국가 수준으로 가늠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달성되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오직 뒷부분에만 수긍이 가는 말이다.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 소임은 약자들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이익 집단들 모두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포용의 정치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박근혜는 포용의 정치운을 하면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나서는 포용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최태석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7년 체제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포용의 정치보다는 배제의 정치를 양산하는 저급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등의 약자 집단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유력 정당들을 통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놓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왜 한국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한 새누리당을 찍겠습니까? 그것은 지역주의, 망국의 지역주의, 그리고 북한을 악용하는 총북 논란, 거기에 덧붙여진 여론의 편향성, 지상파와 종편까지 마구 장악한 이른바 자칭 보수 세력들의 이런 양태들이 그야말로 노동자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고 자기들의 권리를 뺏어가고 자신들의 얼마 남지 않는 돈마저 다 뺏어가는 새누리당을 찍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치기획가로서 대선 주자는 바로 이 대목에서 비례대표제의 강화 필요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최태석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에게 비례대표제야말로 사회의 다양한 선호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당체제, 즉 이념과 정책 중심의 다당제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견인해내는 정치제도이며 따라서 그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곧 포용의 정치와 평등의 경제 그리고 통합의 사회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만 한다면 개혁 이론이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